프로비즈널.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우리 한 변호사가 기본법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동서독 기본조약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만들고 그 하위에 동서독 관계가 발전됨으로 따라서 동서독 문화협정, 과학기술협정, 여러분이 여러 협정 만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게 적용, 그래서 독일의 통일은 굉장히 정말 논리적으로 2 플러스 4 플러스 35, 2, 이스트 웨스트 저머니 간에 이렇게 잘 되고 4, 점령국가, 4대 국가들 사이 얘기했다. 35, 자간에서 5에서 C, C에서 C 이런 순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거 뭐 잘 가다가 사실은 양쪽 법률, 양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헌법도 북쪽에 있는 그 헌법도 처음에는 뭐 상당히 냉전 법령에서 어느 정도 좀 북쪽 경우는 여러 번 헌법 개정이 있어서 통일장적, 평화지향적 그런 쪽한테 우리나라의 헌법은 지금까지 평화 통일에 관한 쪽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분단 70년 동안에. 그러니 여기에 약간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이 남북 기본 합의서 92년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해 놓으니 자, 이거 참 지킬 수 없는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변호사와 같은 저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특별법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건지 기본법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이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제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될지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해줬다 이렇게 생각되고, 자, 빨리 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서 사실은 이 특별법적인 이런 그런 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선 남쪽의 가장 문제는 남과 북이 92년 남북기본 합의서를 비롯해서 좋다는 합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권의 재량에 따라서 함부로 이것을 막 없애버리니까 이 정부의 재량 행위 또 그걸 정부와 또 이상한 좀 보수적인 엔조도 이걸 뒤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통제해야 된다. 물론 사실은 뭐 남북교육협력법, 남북관계 발전법도 처음에는 그런 의도였는데 보수 정권이 오니까 국가보안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흘려버려 넣어버려가지고 이것도 약간의 냉전법령적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선은 통제장치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하는 한반도 평화특별법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일체의 국가적인 차원 엔조 차원에서 이것을 통제하고 뭐 처벌 필요한 처벌 조항도 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 변호사 얘기하는 남북기본합의서 양쪽에 합의한 이 문서에 대한 법 구성을 줄 거냐 하냐 이문은 남과 북이 합의한 문서를 어기는 엔조나 그리고 정부 경우는 이건 아까 우리 문 교수도 거기 있고 저도 그랬었는데 탄핵 사유를 해서 그걸 못하게 하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라도 그 합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우리 남북 관계가 참 복잡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한 변호사 지적은 정말 좀 옳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특별법, 일반법 이렇게 합의서에 구속력 부여하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가장 급한 것은 우리 자체 내에 현재는 또 더 복잡해져 가지고 사실은 그 북한조차도 교전 관계에 있는 두 국가 관계다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것도 풀어야 된다. 그러면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되냐? 그는 남북 한반도 평화 특별법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일체 모든 행태를 일단은 이게 규제하고 처벌 조항을
국내법이지만 이끌해서 정부를 규제하고 엔저를 규제해서 대북 전단 살포도 못하게 하고 해서 여기에서 남과 북의 어떤 인적 물적 민간창의 교류가 이것이 범죄시 되지 않는 이런 여건 조성부터 출발해야 된다.